2023년 8월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 주황색 조끼를 입은 한 마리의 진돗개가 꼿꼿하게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에는 반짝이는 인식표가 달려 있었고 해양구조견 바다라고 수놓아져 있었죠. 구조대원들은 그 개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바다야, 오늘도 우리 함께 지키자. 그런데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이 개가 1년 전만 해도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던 떠돌이였다는 거 아세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유기견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수상 구조견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 아이의 비명 소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2022년 7월 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어요. 속초 해수욕장은 전국에서 몰려온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죠. 바로 그 무렵, 해변 방파제 근처에는 노란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유기견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개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거든요. 사실 아무도 몰랐지만 바다는 가끔 밤에 혼자 얕은 바다에서 헤엄치곤 했어요. 왜 그러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횟집 아저씨가 단골 손님들과 얘기하다가 가끔 생선 대가리를 던져주면 조용히 받아먹곤 했어요. 야, 바다야. 오늘은 고등어 안 잡혀서 미안하다.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아저씨들도 그 개를 알았죠. 가끔 오징어 말린 거 한두 조각 던져주고 소주 한잔하면서 개 옆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다를 데려가려 하진 않았어요. 그냥 동네 바닷가에 사는 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7월 23일 바다의 삶을 바꿀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박준호네 가족이었어요. 7살 준호는 방파제에서 바다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엄마, 개다. 이리 와. 준호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호야, 만지지 마. 물면 어떡해. 하지만 바다는 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자기가 먹던 소시지를 하나 꺼내서 바다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어. 먹어봐. 바다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먹었어요. 그날부터 준호네 가족은 매일 저녁 바다를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단골로 가는 해산물 식당이 바로 근처에 있었거든요. 식사 후에는 꼭 바다를 찾아왔어요. 엄마가 싸온 주먹밥, 아빠가 사온 호빵, 그리고 준호가 아껴둔 과자까지. 바다는 매번 조심스럽게 받아먹었어요. 준호는 바다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바다야, 내일도 올게. 약속.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다는 이제 준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멀리서 바다야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려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죠. 그 작은 아이의 목소리를, 따뜻한 손길을 바다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월 30일 오후 3시쯤 인명구조대 막루에서 근무 중이던 김태준 구조대원은 쌍안경으로 바다를 살피고 있었어요. 파도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15년 경력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날 ERU가 발생한다는 것을. ERU 들어보셨죠? 매년 수백 명이 이 역물살 때문에 사고를 당해요.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준호가. 방파제 근처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준은 즉시 쌍안경을 돌렸죠. 파도 사이에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점점 더 먼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2번 구역, ERU 발생. 어린이 표류 중. 김태준의 외침과 함께 구조대원 3명이 튜브와 로프를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아이는 이미 해안에서 6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고 파도에 휩싸여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해변 한쪽에서 노란색 개 한 마리가 바다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바다였습니다. 개는 주저없이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개, 방파제에서 놀던 그 개 아니야? 맞아. 개가 저기 왜 들어가? 바다는 놀라운 속도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물을 특별히 좋아하는 견종이 아니에요. 뉴펀들랜드나 레브라도처럼 수영을 위해 태어난 개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다리로 힘차게 물을 차며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갔어요. 구조대원들도 물에 들어갔지만 바다가 더 빨랐습니다. 큰 파도가 준호를 덮쳤어요. 아이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그런데 다음 순간 노란색 털이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다는 처음엔 준호의 팔을 물려다가 미끄러졌어요. 다시 다리를 물었지만 또 놓쳤습니다. 세 번째, 바다의 이빨이 준호의 빨간 구명조끼 끈에 걸렸어요. 걔는 본능적으로 꽉 물었습니다. 바다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목을 최대한 높이 들어 준호를 물 위로 떠받치고 있었어요. 이알류의 물살은 강했습니다. 바다는 해안을 향해 곧장 가려고 했지만 물살에 밀려 계속 옆으로 떠내려갔어요. 걔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가는데 왜 옆으로 가지? 바다는 더 세게 발차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안은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바다의 호흡이 가빠졌어요. 3분,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본능이 바다에게 말했습니다. 방향을 바꿔라. 바다는 비스듬하게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물살에 힘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바다의 숨소리는 이제 거칠게 헐떡이는 소리였어요. 입안은 바닷물로 가득 찼고 다리는 거의 마비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걔는 입을 놓지 않았어요. 준호의 구명조끼를 꽉 물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김태준 대원이 가장 먼저 바다와 준호에게 도착했어요. 그는 튜브를 준호에게 끼우고 바다를 보았습니다. 걔의 입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구명조끼를 너무 세게 물어서 잇몸이 찢어진 거였습니다. 놓아, 바다야. 이제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김태준이 말했지만 바다는 놓지 않았어요. 걔는 해안이 확실히 보일 때까지 계속 헤엄쳤습니다. 얕은 물까지 왔을 때 바다는 그제야 준호를 놓았어요. 준호 엄마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해변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걔는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혀를 축 늘어뜨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급히 바다를 안아 올렸어요. 걔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녀석, 정말.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다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거였어요. 구조대 본부로 옮겨진 바다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인근 동물병원에서 급히 달려온 수의사가 진찰하고 말했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근육 경련이 심하고 체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저체온증이에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바다를 담요로 감싸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먹였어요. 26살 막내 구조대원 이준서가 바다에 발을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형, 이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도 저 이알류에서 빠져나오기 힘든데. 베테랑 구조대원 서동철이 바다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난 20년 넘게 일했지만 이런 게는 처음이야. 이 녀석은 구조 본능을 타고난 거야. 그날 밤 김태준은 바다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바다 옆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걔가 무서워할까봐, 혹시 밤의 상태가 나빠질까봐 밤새 옆을 지켰죠. 새벽 4시쯤 바다가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김태준은 바다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바다는 눈을 뜨더니 김태준의 손을 핥았어요. 그 순간 김태준은 느꼈습니다. 이 개와 자신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생겼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바다가 눈을 떴어요. 개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장소였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이준서가 물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일어났구나, 바다야. 목 마르지? 천천히 마셔. 바다는 물을 마시며 이준서를 올려다봤어요. 서동철이 사료를 가져왔죠. 자, 밥 먹어야지. 많이 약해졌을 텐데. 그런데 바다는 사료를 먹지 않았습니다. 냄새만 맡고 고개를 돌렸어요. 이준서가 걱정했죠. 안 먹으면 어떡해? 기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때 김태준이 자기 도시락에서 삶은 계란 하나를 꺼냈어요. 껍질을 까서 바다의 코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바다가 천천히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계란은 먹네? 알았어. 당분간 계란 챙겨올게.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김태준은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더 삶아왔어요. 하나는 자기가, 하나는 바다가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구조대 사무실에서는 긴 회의가 열렸어요.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중앙해양특수구조대 대장인 박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 일을 20년 했지만 저런 개는 처음 봤어요. 해외에서는 수상구조견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대형견들을 훈련시켜서 익수자 구조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수상구조견이 없죠. 이번 기회에 저 개를 제대로 훈련시켜보면 어떨까요? 구조대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님, 저 개는 주인도 없는 떠돌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은요? 개 키우는데도 돈이 드는데. 박민수 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청에서 예산 승인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유기견 훈련에 세금 쓴다고 하면 민원 들어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인데 우리가 사비로 키우면 어떨까요? 구조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대장을 봤어요. 제 월급에서 한 달에 15만 원 낼게요. 사료값이랑 기본 경비 정도는 될 겁니다. 박민수 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15만 원 낼게요. 바다는 제가 빚진 녀석이니까요. 이준서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낼게요. 저야 월급이 적긴 하지만 10만 원은 낼 수 있어요. 서동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나도 끼워줘. 15만 원. 어차피 술값으로 쓸 돈이야. 결국 5명의 구조대원들이 매달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사료값, 병원비, 훈련 장비를 사기에 빠듯하지만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그럼 바다는 우리 전부의 개네요. 이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니. 박민수 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바다는 우리 팀의 일원이야. 가족이지. 일주일 후 바다의 첫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민수 대장은 밤을 새워 이탈리아 수상 구조견 학교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고 해외 전문가들에게 이메일로 조언을 구했어요. 그리고 한국 실정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단 기초 체력부터 키워야 해요. 지난번 탈진한 거 봤죠? 구조견은 일반 개보다 2배는 강해야 해요. 바다는 매일 아침 6시에 구조대원들과 함께 해변을 달렸어요. 처음에는 500m도 힘들어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곤 했죠. 하지만 김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다야, 조금만 더. 우리 함께 가자. 그는 바다와 같은 속도로 천천히 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바다는 3km를 걷더니 소화했어요. 복종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앉아, 기다려, 이리와 같은 기본 명령어부터 가르쳤어요. 놀랍게도 바다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2주 만에 기본 명령어를 익혔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김태준의 명령만 들었어요. 다른 대원들이 앉아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특성이었죠. 한 주인만 섬기는. 이러면 안 되는데. 박민수 대장이 고민했어요. 서동철이 제안했습니다. 시간을 줘봐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알면 마음을 열 겁니다. 서동철의 말이 맞았어요. 2달이 지나자 바다는 5명 모두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석 달째 드디어 수상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얕은 물에서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물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바다가 헤엄쳐서 다가가는 훈련이었죠. 바다는 주저없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개는 이준서에게 헤엄쳐가서 그의 팔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너무 세게 물어서 이준서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 바다야, 안 돼.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이준서의 팔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피가 조금 났습니다. 박민수 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큰 문제예요. 구조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거든요. 힘 조절을 가르쳐야 해요. 몇 주 동안 바다는 부드럽게 물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바다는 힘 조절을 배웠어요. 그런데 바다한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사 공포증이었죠. 병원만 가면 꼬리를 말고 덜덜 떨었어요. 70kg 구조견이 주사 하나를 무서워하다니 구조대원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달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10월 중순, 파도가 높은 날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큰 파도가 바다를 덮쳤어요. 바다는 방파제 바위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히 바다를 건져 올렸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바다는 물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에만 가면 뒤로 물러섰어요. 온몸을 떨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수의사가 말했어요.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심리적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바다는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바다는 여전히 물을 피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바다를 데리고 조용한 해변으로 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이었죠. 11월 초 밤바다는 차가웠습니다. 달빛이 물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김태주는 신발을 벗고 파도가 없는 얕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해변에 앉아서 김태준을 바라봤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김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찬 바닷물에 앉아 있으니 다리가 저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바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걔는 조심스럽게 물가로 걸어갔어요. 발끝이 물에 닿았습니다. 바다는 움찔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다는 김태준 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앉았어요. 김태준은 그제야 바다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증명했잖아. 넌 누구보다 용감한 녀석이야. 바다는 김태준을 올려다보며 작고 짧게 짖었어요. 마치 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다는 다시 훈련에 참여했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웠지만 더 현명해졌어요. 그로부터 6달이 더 지났습니다. 2023년 3월, 봄이 왔어요. 훈련을 시작한 지 10개월째였습니다. 바다는 이제 연속으로 3명을 구조할 수 있었어요. 체력도 늘었고 기술도 완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민수 대장이 모든 구조대원들을 모았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평가를 할 거예요. 바다가 통과하면 공식 구조견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평가 날이 왔어요. 해양경찰서장과 속초시 관계자들도 참관했습니다. 평가는 3가지였어요. 50m 익수자 구조, 복수 구조, 의식 불명자 구조. 바다는 모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테스트 후 바다는 쓰러졌어요. 김태준이 바다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바다야. 정말 잘했어. 해양경찰서장이 말했어요. 놀랍습니다. 이게는 정말 구조견이네요. 그로부터 한 달 후 2023년 4월 15일 속초시청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다의 공식 임명식이었어요. 속초시장, 해양경찰서장, 구조대원들, 그리고 8개월 전 바다에게 구조된 박준호와 그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8살이 되었어요. 아이는 꽃다발을 들고 바다 앞에 섰습니다. 바다야, 나 기억해? 나 준호야. 작년 여름에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준호가 바다를 꼭 안았어요. 바다는 준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준호는 울고 있었어요. 준호 엄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요? 바다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킬 거예요. 박민수 대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수상 구조견을 임명합니다. 이 개의 이름은 바다입니다. 10개월 전 이한류에 휩쓸린 어린이를 목숨 걸고 구조한 이 용감한 개에게 우리는 구조대의 정식 일원이 될 자격을 부여합니다. 해양경찰서장이 바다의 목에 빨간색 구조견 조끼를 입혔습니다. 조끼에는 해양구조견 바다라고 수놓아져 있었어요. 바다는 꼿꼿이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개의 눈빛은 자랑스러웠어요.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임명식 이후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횟집 아저씨는 가게 앞에 바다 단골집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방파제 낚시 아저씨들은 바다 전용 그늘막을 만들어줬어요. 관광객들은 바다를 보기 위해 속초를 찾았습니다. 바다는 구조대원들과 함께 매일 해변을 순찰했어요. 여름철에는 막로 앞에서 대기하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했습니다. 2023년 여름, 바다는 실제로 5명의 익수자를 구조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세 번째 구조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동시에 이한류에 휩쓸렸는데 바다는 먼저 아이를 구조한 후 즉시 돌아가서 아버지도 구조했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구조대를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딸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바다가 없었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5번째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서핑을 하던 젊은 남자가 파도에 휩쓸려 의식을 잃었어요. 바다는 남자의 몸 아래로 들어가서 받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헤엄쳐서 해안까지 데려왔어요. 남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을 구했습니다. 매번 바다는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들은 바다를 기적의 개라고 불렀습니다.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SNS에서는 바다의 구조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구조견이 있다니 자랑스럽다. 진돗개 최고. 이게 덕분에 우리 아빠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 개한테 구조됐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 달렸어요.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CNN에서는 한국이 영웅개, 바다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내보냈어요. 이탈리아 수상구조견 학교에서는 박민수 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기견을 구조견으로 만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명예가 아니었어요. 매일 저녁, 훈련이 끝나면 바다는 구조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이제 바다의 집이었어요. 김태준이 사료를 주고 이준서가 털을 빗겨줬습니다. 서동철은 바다의 발톱을 다듬어주고 박민수 대장은 바다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박민수 대장이 바다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야, 너 알아? 사람도 개도 버려진다고 끝이 아니야. 시작일 수도 있어. 내가 그걸 우리한테 보여줬어. 고마워. 바다는 박민수 대장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바다는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질 필요가 없었어요. 추운 겨울밤 떨며 잠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사랑받고 있었어요. 2024년 바다의 이야기는 더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바다의 성공을 보고 전국적으로 수상구조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부산 해운대, 제주 협재, 포항 영일대 등 주요 해수욕장에도 구조견 배치가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와 협력하여 구조 적성이 있는 개들을 선발해 훈련시키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바다는 그 프로젝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보호소에서 12마리의 개가 선발되었어요. 그리고 그 개들은 모두 바다처럼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바다에게 구조됐던 박준호가 초등학교 장래 희망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는 커서 해양구조대원이 되고 싶어요. 바다처럼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다가 나를 구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누군가를 구할 차례예요. 지금도 바다는 매일 아침 속초 해변을 달립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구조대원들과 함께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털을 스치고 앞에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바다는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언제든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바다는 주저없이 뛰어들 거예요. 오늘도 바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한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떠돌이였던 그 개가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영웅이 되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